자, 잠깐만요. 다시 3강에 태양하고 뭐요? 달 같이 수업한다고 되어 있던데 커리큘럼에. 3강이에요. 네. 그, 아, 앞에, 제가 제일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커리큘럼에. 네, 곧장 커리큘럼 그렇게 되어 네.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네, 같이 움직일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네, 음. 아, 이거 이제 어떡하냐?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지금 수성, 금성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행성의 역행이랑 행성 지배시기, 상승점, 소행성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양 하나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떡하냐? 뭐 이건 다 해야 되니까,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네, 열심히 진도는 나가볼게요. 열심히 진도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일단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 뭐 또 이번에는 29일 날 뭐 태양 아니 저기 뭐야 물병 풀문 이거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지. 하고 해주고 싶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욕심 많아가지고 제가 막 욕심 많아서 그래요. 자, 양자리 태양이고요. 양자리, 사자자리, 그 다음에 사수는 불입니다, 불. 원소는 불이고, 약간의 그런 핵심 개념들도 추진력이 있고 개척 정신이 있는 거, 양자리. 그 다음에 사자자리는 관대하다,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리고 사수는 철학과 교육, 종교 철학의 자유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금전도 빨리 벌고 싶다. 그리고 애정관도 내가 열정적으로 주도하고 싶다. 직업적으로도 봐도 내가 개척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기 있다, 리더십 있다, 부정으로 가면 성급하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별자리들은 활발하게 개척한다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흙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지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다, 라고 보이고, 개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관련된 거, 양육과 보호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기본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 조금, 해석하는 게 좀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옥생 같은 경우에는 양자리에 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진력 있게 개척 정신으로 움직인다. 또 금전도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애정관도 열정적으로 주도한다. 직업도 개척자, 리더로 움직이겠다. 강점은 용기와 리더십이 있고, 또 성급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거는 부정으로 간다라는 건데, 내가 만일에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양자리의 성향인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에 썬을 공격하는 어스펙트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썬이 약간의 그런 하우스 커스퍼에 걸리든지, 뭐,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아, 나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네. 아닌데, 왜 이렇지? 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스펙트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나중에 할 거니까, 그걸 보고서 한번,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도 흙의 원소이고 감각, 안정, 신중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금전관도. 그러면서 애정관은 헌신적이고 신뢰롭게 진행이 되고 직업적으로는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지구력이 강하다. 끈기 있다라고 봐주고요. 강점으로는 안정, 인내한다라는 거고 부정으로 가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변화를 거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생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자리인데요. 물고기 자리에서도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영광과 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나눔을 한다. 영적인 것도 있고, 나눔도 한다. 그리고, 이제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게 애정관이죠.
애정관이고, 직업적으로도 예술이나 상담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거. 장점으로 보면 직관적이다, 예술적이다. 그리고 약간 부정으로 가게 되면 비현실적이고 경계가 모호하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간, 어,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오리지널 물고기 자리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있잖아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과 문과 어센의 위치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태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활력을 얻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표현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보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태양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전 문제를 봤을 때도 불의 원소들은 내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하고 약간의 그런 대담한 투자 결정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흑의 원소는 장기적인 플랜을 주도한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공기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금전을 벌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은 감정적 안정이 먼저 돼야지 투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금전도 벌어진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관계 문제도 봤을 때 우리가 별자리의 애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면, 소통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직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직업은 1번 하우스, 6번 하우스, 10번 하우스를 보는데, 태양의 위치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에서는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봐야 된다.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어디 별자리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원소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성향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으로 갔을 때 어떤 표현을 하는 건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스펙트 고려해야 되고 태양이 창조적 표현의 가능성, 어떤 창조적 표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습학습지기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달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달은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싶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반응. 이게 과거의 경험은 0세에서 7세를 나타내는 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지금 내가 태양이 에리즈고 문이 황소예요. 그러면 전생에 있잖아요. 선이 황소였고 문이 에리즈였다. 이렇게도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습대로 움직이는 게 지금 내가 전생에 태양이었기 때문에 이 문이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반응 양태를 나타내는 거고, 삶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감정의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조율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불, 흙, 공기, 물의 원소에 들어갔을 때, 태양은 발산하는 에너지고, 달은 수용하는 에너지이거든요. 그것만 해석을 잘 하면 되는데, 불의 별자리는 양, 사자, 사수,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불은 열정적인 반응,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신감을 표현하는 별자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의 별자리에 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를 주장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문도 있잖아요. 주장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 불의 별자리에서는 문들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만일에 문이 이렇게 불의 별자리에 있고, 태양이 만일에 있잖아요. 흙의 별자리에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을 더 많이 써요.
그 문을 더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이 불의 별자리랑 공기 사인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썬보다 문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제 여기에서 문이 낮 차트에 들어있고 선이 밤 차트에 들어있으면 첫 번째, 문을 너무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입니다. 이거는 이 문은 있잖아. 그 불의 별자리, 공기의 별자리 아니더라도 선보다는 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만일에 문이 이렇게 밤 차트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불과 공기다. 불과 공기 사인에 있다. 그러면 얘는 흙이나 물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얘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선에서 선이 어떤 별자리에 있는지 선 사인을 확인하셔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도 문도 있잖아요. 내가 불 사인에 있다, 공기 사인에 있다 하면 어쩌면은 문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기 사인에도 내가 자유로운 소통, 지적 자극이 있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원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원소가 공기 사인에 있거나 불 사인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서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흙과 물은 다소 수용적이다. 여성성을 많이 쓴다. 그리고 불과 공기는 남성성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양자리는 추진하는 것, 사자자리는 주목받는다,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사수의 별자리는 철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다. 이거이고요. 흑의 별자리는 황소, 처녀, 염소가 맞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신중하고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산적이고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물질의 안정이 되면서 움직이는 게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이 굉장히 그 금전을 만드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역할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황소 자리는 감각을 쓰고 처녀는 완벽함을 나타내고 염소 자리는 통제하고 규율을 욕구를 이제 조금 통제하는 것 이런 걸 나타내더라 이고요. 공기 사인에 있는 거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지적 자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쌍둥이는 뮤터풀 변화롭게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천칭은 카디널인데 굉장히 양쪽을 조화롭게 균형 잡으려고 얘기를 하죠. 물병자리는 혁신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9일 날 생기는 물병자리의 그 풀문이 혁신을 가지고 움직일 거다. 이 혁신은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떤 혁신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AI에 관련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별자리는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깊은 감정, 그 다음에 타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물의 별자리는 타인을 돌봐줘야 된다. 양육을 해줘야 된다. 이거에서 많은 정서적인 거, 안정감을 느끼는 거이다. 그리고 이제 개자리는 양육하고 정갈자리는 아주 강렬함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 자리는 영감으로 움직인다. 이게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리 다른 거는 막 많은데 이것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리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공통 특징들 있잖아요. 공통 특징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개자리는 양육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더라. 정갈 자리는 아주 강렬하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영감이 있더라.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 이렇게 되면 뭐 달에 대해서도 다 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달도 여기까지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양자리 달은요. 양자리 달, 양자리 불이에요. 카디널이죠. 그리고 여기는, 카디널이고, 불이고, 내가 양의 극성을 띱니다. 그죠? 양의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직선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경쟁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썬이었던 썬도 특징이 이런데 문은 약간 내면적이다. 나의 감정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의를 하더라도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강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럴 때 내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달은 무조건 정서적 안정감이거든요. 정서적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 게 달인데, 특히 양자리는 내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라, 적극적으로 주장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자리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새로운 경험이 마주칠 때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반응하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게 양자리 달이거든요. 금전적인 기회도요. 굉장히 과감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빨리 결정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인 재정 관리를 선호한다. 불의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자율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약간 충동적인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금전적인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자리. 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양자리 제가 유아기의 별자리라 했잖아요. 해봐야 된다. 이게 이 불도 만져봐야 뜨거운지 안다. 그래서 뭐든지 해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으로써 지혜를 쌓아서 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애정운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움직이고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 이런 게 양자리에 있단 말이죠.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서 관계를 주도하려고 한다. 이게 애정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 있어서도 아주 개방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저기 뭐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면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새로운 것, 미개척 분야에서 움직이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 거기에서 굉장히 큰 만족을 얻는 거고, 약간의 업무 스타일이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업무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도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는 환경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만일에 흑의 별자리에서 흑의 문인데 경쟁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포기할걸요. 나는 저런 거 안 한다. 이런데 양자리는 그걸 즐기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오. 사자 문리오들이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리오들은요, 특히나 인정 욕구가 어디서 발휘되냐면 문이잖아요. 그 문은 가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그러니까 썬리오는 밖에서 살아남는 환경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문리오는 집에서 잘한다, 잘한다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외로, 이 리오의 특징이 따뜻하고 관대하다. 그리고 열렬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냐? 집에서 따뜻한 내조를 받을 때, 안정감을 얻는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지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강한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상황을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집에서 있잖아요. 궁디팡팡 해줘야지 이게 자신감 있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리오는 약간 가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강하다. 그러니까 선리오는 밖으로 움직이는 게 강하고 문리오는 집안에서 움직이는 게 좀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부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나의 주변에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이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준다. 그렇게 읽을 수 있고요. 금전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애정운에 있어서도, 사자는요, 로맨틱해요.
로맨틱한 방법, 그 다음에 극적이다 또는 하려 하는 방식 이런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열어주는 사람들, 그게 리오들입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로부터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너무나 바라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파트너가 막 있잖아요. 열렬하게 반응을 해줘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 지속적인 관심, 주목을 받을 때 정서적으로 충만함을 느낀다, 이고요. 직업적인 것도 보면 창조적이고 리더십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술가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 리더, 관리자, 뭐, 강사, 이런 역할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문리오들은 예술가의 달, 가수의 달, 여왕의 달, 뭐, 왕의 달, 이런 게 있거든요. 문리오의 그 8개의 달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예술성이 굉장히 있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 주목받고 싶다가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선리오보다 문리오가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어요. 광대의 달, 그 다음에, 어, 가수의 달, 뭐, 하여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금방 얘기했던 그런 달들 있잖아요. 그게 리오 달이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더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게 리오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만일에 문리오를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있잖아요. 니 잘한다, 잘한다. 궁디팡팡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거에 관련된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들에 대한 칭찬, 구체적인 칭찬, 이런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달. 사수달은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죠. 그래서 믿음과 철학에 기반해서 이상적으로 열렬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약간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사수 자리 달은요. 그게 있어요. 그 철학자의 달, 그다음에 뭐 샤먼의 달, 뭐 이런 쪽에 그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달이 샤먼의 달이에요. 샤먼의 달. 그래서 약간 주술, 김건희 달도 샤먼의 달인가? 어, 미친 여자의 달인가?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달 부분,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 정서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술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거부감 없이 두 사람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그런 거고,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손에 이렇게 왜 유세할 때 왕자 쓰고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주술에 의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달이 희한하게 샤먼의 달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이 사수의 달들이 약간의 믿음과 철학이 있는데 종교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것보다는 비현실적인 거에 좀 따라간다. 그래서 왜 옛날에 그 물고기 자리에 주 행성을 목성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가 약간 샤먼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주술에 관련된 것, 영적인 거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 목성이 그렇게 따라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수 자리에 주 행성이 목성이잖아요. 그 목성이 그런 역할도 하면서 사수 자리에 달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수 자리는 약간 믿음과 철학에 기반하는데 이상적이고 열렬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거에 반응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달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표 추구에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낙천적인 사람들이에요. 문세지들이 더 낙천적이에요. 선세지보다. 그러니까 선세지는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약간의 여행에 관련된 것, 이런 여행에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좋은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문세지들은 약간의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무의식적인 의미를 찾고, 그리고 약간 종교성이 강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있고, 기본적인 여행과 탐구를 통해서 정서적 편안함을 얻고 자유를 사랑한다라고는 하는데, 여행에 관련된 것, 어, 그래서 여행과 탐구에 관련된 건데 약간의 비현실적인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세지달이다. 문세지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에 있어서도 금전적 이득보다는 이상과 경험과 배움과 여행에 관련되어서 그런 가치 있는 경험에 지출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세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고 싶은 욕구보다 거기에 가치 추구에 있어서 쓰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세지, 문세지들이 금전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긍정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우스도 세지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있잖아요. 돈을 버는 거하고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것도 약간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금전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위험한 투자도 감행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정보를 알아보지도 않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게 이제 긍정의 기회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선세지들이 약간의 그런 금전상의 이익을 한꺼번에 크게 받는다. 이렇게도 있고 한꺼번에 크게 나간다. 이게 이제 이런 문세지, 선세지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금전적인 영향력이 긍정은 아니다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약간 정신적, 철학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선세지들은 자기 몸을 쓴다 했잖아요. 애정운에 있어서 내가 임신이 되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고딩 엄빠들이 많다 했잖아요. 문세지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약간 상대방의 그 파트너의 정신적인 것, 철학적인 거가 맞아야 몸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약간의 그런 정신적인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몸을 사용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지들은요, 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세지들이 서로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만남, 이국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래서 의외로 있잖아요. 그 애정운에 있어서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지들이 많아요. 이게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다 이런 게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국적인 관계에도 개방적이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업적인 것도 지적 탐구, 철학 전파 이런 거 교육자, 작가, 강사, 여행가 그래서 참 이 문세지의 유무는요 집시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작가라든지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여행 작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봐집니다. 그 왜 여행하는 사람 중에 작가 있었잖아요. 여자.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그 한디야, 사람이 음, 사수인 것 같던데. 이름이 한디야, 참 한비 특이했는데. 아니에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한비야 아니에요, 주님? 맞아요, 맞아요. 한비야. 그분이 사수가 있던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또 원래 하던 직업을 버리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작가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좀 부럽던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면 성공한 거예요. 세시들이. 아니면은 세시들이 약간 이상은 크고 행동력이라든지 이런 거 뒤에 디테일함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조금 그런 걸 해내서 조금 부럽긴 하더라. 세지는요, 디테일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보고의 디테일함 이런 걸 조금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사수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흙의 원소는 안정과 신중함, 그 다음에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이거든요. 황소 자리 달은요, 굉장히 느립니다. 픽스거든요. 외부의 자극에 느리고, 또 정서적인 안정과 내면의 그 평화, 평형을 중시하는데
약간의 외부 자극이 느리기 때문에, 어, 좀 자기는 편안하고자 하나 주변 환경이 계속 휘몰아치면 되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황소자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자연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 그래야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거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그 본인이 만드는 습관들도 자리 잡히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정으로 가게 되면 고집과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 달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의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전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물질적인 소유, 이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좀 잃어버릴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있잖아요.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늘 비축하고 모으고 하는 사람들이 황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축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전 관리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 구매 이런 거 잘 안 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끝까지 하지만 아주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금전도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중요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관계의 시작이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고 신중하다. 근데 이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고 싶다가 황소인데, 이 사람들은요, 약간의 그런 그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운의 진도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약간의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 사람들은 내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정 관계에서 특히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하죠. 그래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표현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천천히 관계의 시작이 느리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자리들은 애정운, 금전운 뭐 이런 거를 좀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되고 직업적으로도 변화가 적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직업을 여러 가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술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요리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농업, 원예에 관련된 것, 금융, 부동산, 이렇게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는 직업, 그런 데서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황소자리들이요, 원예 사업을 한다든가, 꽃을 키운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꽃집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고요. 또, 그 다음에 황소자리는 미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의외로 요리, 푸드 스타일리스트 같은 것, 그 다음에 식당 사업,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황소자리들은 자영업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에 관련된 것,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련된 것, 이게 굉장히 이 황소자리들한테는 안정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달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실용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정리정돈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헤어 드라이기는 딱 이 장소, 뭐는 딱 이 장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켰다 껐다 막 이러면서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어디에 뒀더라? 텔레비전 리모컨이 왜 없어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자리까지 다,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질서가 흐트러져 있다. 이러면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질서 정연함을 가지고 있는 게 처녀 자리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타인을 돕는 데서 만족한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문보고, 썸보고 마찬가지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비타민 같은 거를 챙겨줘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남자들도 챙겨줘야 먹는데 문버거, 썬버거들은 안 챙겨줘도 먹어요. 그러니까 본인 거는 알아서 먹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남자들도요. 이게 버거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잘 챙긴다. 잘 챙기고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살림 사는 남자들. 그런 사람들은 썸문 어센이 한 군데는 보고가 들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남자 보고들도 봉사정신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되어서 다른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특히 문보고들이 좀 강하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분석적으로 접근하고요. 뭐를 하나 산다 또는 뭘 하나 적금을 든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흑의 별자리들은 투자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서 지출 같은 거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거는 흑의 별자리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전에 관련되어서도 갑자기 누가 훅 치고 들어와서 밥을 샀는데 내가 밥을 사야 될 타이밍 있잖아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밥을 사지. 니 한번 샀으니까 나도 한번 살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있잖아요. 흑의 별자리들이 인색하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뭐든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이거를 갑자기 누가 주변에서 훅 치고 들어오면 이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기 힘들다. 특히 황소는 픽스라서 더 그렇고, 천연은 뮤토뿔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융통성 있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노동과 봉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버고들이다라고 보시고요. 애정에 있어서도 애정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애정이 우리가 분석이 돼요.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는 참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도 분석을 하거든. 그래서 분석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접근한다. 그 예를 들면 이게 부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을 분석해서 돈 많은 사람에게 접근한다. 이렇게도 되는 게 처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도 컨트롤을 하는 게 처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도 컨트롤하는 사람들, 그게 처녀다. 문보고 썸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감성적인데 즉흥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애정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흑의 별자리들은 애정에 있어서 돈이 많거나 직업이 확실하거나 이거 아니면 사람 잘 안 만나요.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많은 차트를 봐왔지만 흑의 별자리 선이든 문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요. 일단 돈이 없다. 또는 돈이 없으면 직업이라도 정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흑의 별자리들은 직업도 공무원을 많이 선호해요. 확실한 공무원. 그러니까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별자리. 그래서 돈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 월급쟁이들. 그래서 대기업 또는 공무원 이런 직업을 선호를 하죠. 그거 아니면 이 사람들 사람 잘 안 만나요.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처녀 자리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저 사람이 저 직업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썬보고 문보고들이다. 문보고가 애정운에 있어서도 그렇게 조금 분석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정말 세밀하고 분석하는 거. 그래서 회계, 그 다음에 의료, 연구, 비서, 뭐,
그 편집하는 거,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계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분석하고 의료 쪽으로도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다라고 읽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케프는 강한 자제력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엄격하다. 통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문케프가 사실은 어, 달에 있어서 부정의 사인에 있는 게 문케프예요. 문케프가 부정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회색 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외부 환경, 타인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거는 뭐 선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기 정서를 위해서, 자기 안정감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문케프다.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고, 감정은 굉장히 억제합니다.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인상을 주는 게 문케프다. 금전 관리 굉장히 신중하죠. 흙의 원소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책임감 있는 운용을 하고 안정적인 보수, 안정적인 투자,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케프예요. 그리고 애정의 표현도 내가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사람한테 애정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감정 표현도 잘 안 되고요. 감정 표현도 굉장히 절제하고 서툴어요. 그러면서 관계에 있어서 견고함,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한 번 자기가 얘기한 거는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잘 안 해요. 그게 금전이든 애정이든 직업의 운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흑의 별자리들은요, 일단 표현하는 게 약간 서툴다, 표현하는 데 무뚝뚝하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흑의 별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도 캐프 직업이 관리 경영, 그 다음에 책임감 높은 분야.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권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약간의 고위직으로 올라가야지 자기 뜻대로 안정감을 펼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자기의 그런 능력 이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써니든 문이든 캐프들은 직업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어요. 자, 공기의 별자리는, 공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과 자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문 제머나이, 그 다음에 문 리브라, 그 다음에 문 어케리어스들이 전부 다 지적으로 움직이고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의 원소는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바람이 휙휙 불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었다. 내일은 저기 갔다. 이렇게 되는 게 공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들은 내가 좀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게 기본적으로 문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지성과 자유, 배우는데, 그 다음, 자유를 원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먼아이들은요, 끝이 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먼아이 굉장히 예민해요. 상황에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왜 눈치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게 문제먼아이들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제문화예요. 그래서요, 동시다발적으로 일 처리를 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왜 여자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화 받으면서 일하면서 청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모나이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제모나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을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모나이들은 특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저 가구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뭐, 선 제머나이는 밖에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겠지만, 문 제머나이는 집안에서, 저게 오늘은 저기 있었는데,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주자. 그래서 가구의 이동이 좀 많아요. 그게 막 무거운 침대도 막 같이, 저기 혼자 서 있잖아요. 요령껏 밑에 수건 깔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로 처리하고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이 방에서 정리 좀 하다가 저 방 가서 정리하다가 또 저 방 가서 정리하다가 부엌에서 정리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깔끔하게 처리를 다 해놓는 게 문제먼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면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할 때,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수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서 말하는 것, 글 쓰는 재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금전의 운 같은 경우에는 정보 탐색을 굉장히 발빠르게 하여 시장에 그 돈이 흐르는 거를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게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그런 수입원,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머나이, 썬제머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도 지적으로 먼저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굳이 뭐 만나야 되나, 단절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발한 소통, 지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즐긴다. 그리고 굉장히 지적으로 유머러스한 상대, 그런 상대에게 끌린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발달이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지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 그런 데서 만족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널리스트, 작가, 마케터, 그다음에 IT 분야, 교육자, 컨설턴트 이런 게 적합하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음. 우리 현옥쌤 문제 원화인데 어때요? 아, 맞는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 방에서 청소하다 저 방에서 뭐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저가 성인 ADHD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 이 제모나이들이 성인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성인 HD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ADHD. ADH. 그거는 아니다. 그게 이 문제원아이. 그리고 우리 궁금한데 마지막에 깔끔하게 이렇게 통합이 되나요, 선생님? 청소 뒤처리 그게 문제가 깔끔하게 궁금해요. 처리합니다. 어, 깔끔하게 처리하고 녹초가 돼 있죠. 그 어, 외에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네, 맞아요. 어, 체력적인 방전이 빡 일어납니다. 음. 그게 문제원 아이들이고요. 우리 은하쌤은 아까 문캐프였는데 어때요? 그 문캐프 넘어가 버렸는데 내가. 를 조금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자제력, 결단력 이거는 어릴 때는 있었는데 크고 나서는 없었어요. 제가 아, 결단력 그런 게 아, 없고 엄격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까 그 달이 저는 이제 태양도 달도 다 나 차트에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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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태양이 12하우스의 물고기니까 태양보다는 선생님이 달을 더 많이 쓰신다 했는데 달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양이 12번 하우스에 들어있어가지고, 사실은 네. 작동하는 게 문보다는 좀 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이 아, 책임감 있게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거 의지력으로 움직이는 거는 문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거는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말을 꺼내갖고 약속을 잡으면 저는 무조건 그거는 한다 한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자기들 그때 시간 되면 연락이 없고 이래서 제가 사람들은 말해놓고 그 약속을 좀 안 지키는 경향이 많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문케프가 그거는 그런 네. 거를 해요. 약속을 했을 때는 무조건 나는 말한 거는 다 지키려고 하는데, 네. 약간 문케프들은 그걸 책임감 있게 움직여요. 근데 금방 문 제원 아이들은요, 말을 해요. 네. 근데 그러고 이제 내가 말을 해라 해놨잖아.
그런데 예. 상대방이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는 그 상황에 말은 했는데 아니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아 나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좀 잊어버려라 제발. 하긴 해. 어,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쪽에서 있잖아요. 그 약속을 파기하기를 기다리고는 있죠. 그게 문제 아, 원아이들이에요. 안 그래요, 현옥쌤? 맞아요. 정확해요. 어. 그게 문제 어, 원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문제 원아이는요.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는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있잖아. 딱 상황이 또 그날 며칠 뒤에 뭐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하기는 해.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끌려가면서 내 마음도 막 질질 끌려가면서 해. 하는데 제발 좀 포기해줘라. 그쪽에서. 약속 파기해줘라. 막 이런 거 있잖아. 파기하면 아싸. 오늘 완전 기분 좋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죠. 그게 문제 문화예요. 응. 아, 아. 어. 아니, 쌤, 아까 그 공기와 불 사이에 달이 있으면 태양보다 더 많이 쓰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태양도 공기고 달도 공기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쌤? 선생님, 둘 다 공기. 썬문이 다 공기 사인에 있다. 썬문이 다 같은 네. 원소에 있다 하면 갈등이 없어요.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만일에 썬도 공기인데, 선세지, 아니야. 선 제머나인데, 문 네. 어케리어스잖아요. 그럼 네. 같이 공기 사인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히 얘네들은요, 지적인 것, 이런 쪽으로는 완전히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생각했던 거를 이미 목표를 정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 아, 그때는 만일에, 낮이고 밤 차트랑 상관없이요, 선생님. 예, 태양은 뭐 낮이고 다른 밤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상관없이 그러면 무조건. 이제 약간의 낮 차트에 들어가 있는 게 문이라 하면, 그러면 그 문을 더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두 개가 다 공기 사인이다. 두 개가 다 불 사인이다. 흑 음, 사인이다. 뭐 이렇게 되면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어, 없고, 그냥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 그래서 아, 오히려 있잖아요. 썸문이 같은 원소에 있을 때 굉장히 그냥 내 마음에 갈등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일에 하나는 썬이 흙이고 예를 들어서 문이 공기예요. 그러면은 계속 갈등을 많이 해요. 이거 해도 되나? 하지 말까? 그러니까 썬이 흙이고 문이 그 제모나이 같으면 만일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 흙은요 계속 안정을 다지기 때문에 하지 말까를 생각하는데 문이 제모나이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음, 계속 있잖아요. 갈등을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를 음, 들어서 남들한테 오늘까지 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 결과를 알려주는 시간이 지연이 계속되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선과 문이 같은 원소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문 리브라는 균형 감각을 잡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 그 문 리브라가 그리고 문 리브라가 선생님들 그 타로 카드에 검 2번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검을 두 개 들고 있고 눈 맞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문 리브라 카드거든요. 문 리브라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게 문 리브라예요. 문 리브라는 그 카드가, 검 2번 카드가 어떤 상황이냐면, 검 2번이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남자 둘이가 싸우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 둘 다 좋아. 그래서 너희 둘 다를 결정을 못 하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내가 선택할게. 이게 문 리브라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카드가 이제 그 지금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봤을 때는 그 카드 하나만 읽을 때는 그 여인이 갈등을 하고 있고 그 갈등도 자기가 눈 풀고 검 먼저 내리고 눈 풀면 선택을 하면 돼. 그러면 앞에 또 페가수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 리브라는 내가 있잖아.
균형을 잡느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이후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결정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검 2번 카드도 굉장히 우유부단한 카드고요. 결정장애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문 리브라도 마찬가지.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부정으로 갔을 때 우유부단하다, 그 다음에 결정장애가 있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는데, 이 문 리브라는 극단적인 대립을 일단 피해야 돼. 그리고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 대립이 되는 상황은, 아, 나는 안 볼란다, 난 안 들을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아, 난 몰라, 몰라, 니그들이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무책임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약간 너희들하고 대립은 피하고 싶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극단적으로 투기하는 것, 이런 거 말고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투자하는 것, 공동 투자, 파트너십에 의한 금전활동, 이런 데 조금 개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사랑과 관계, 조화, 평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타협한다, 노력한다. 때에 따라서는 답답하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화롭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양보를 하긴 하지만 양보에 따라서 양보를 하는 것도 자기의 그런 이익에 따라서 양보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리브라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리브라 친구들의 애정운에 있어서는 약간 문어발식 사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다툼이 좀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문 리브라, 선 리브라들이 애정운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문 리브라하고 사랑 안 하고 싶다. 선 리브라랑 사랑 안 하고 싶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도 좀 있잖아요. 양쪽에 두 개를 들고 저울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가 괜찮을까, 얘가 괜찮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 읽을 때, 리브라들의 애정우는, 너는 지금 그냥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늘 있잖아요. 약간의 이런 저울질을 좀 많이 하더라. 그게 문 리브라 애정운이고, 직업의 운에서도 약간의 협업, 소통하는 것. 그래서 법조인, 외교관, 상담사, 뭐, 이런 거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교관을 하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외교에서 이제 저울질을 하면서 그 자국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결론은 이 리브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개인적인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리브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율하는 직업을 하면 좋긴 한데 어 결론은 이 리브라들이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저글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감정을 특히 문 리브라는 감정을 맞추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고 물병 자리에 있는 달들은 진짜 독특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문이 개성이 강한 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지적인 것, 지식적인 것, 그러면서 자기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1등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감정적인 간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교류가 조금 어렵더라. 이렇게 읽어지고요.
문 어캐리어스들은요, 정말 독특한 발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 관리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좀 선호한다. 그러면서 금전의 흐름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기술 관련 분야를 좋아한다. 아이디어, 뭐 기술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금전의 흐름도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전이 돈이 모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도 자유와 독립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사인들은요, 사랑보다는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잘 몰라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른다. 그리고 이 물병자리 달에서 나오는 애정운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선생님들 그거 봤죠? 참교육. 참교육에 왜, 나도 참교육을 다 본 건 아닌데, 쇼츠 이렇게 잠깐 보면, 그 여자 임한림 역 나오는 여자랑 봉근대 사무관 역 있잖아요. 그 역할에서 사랑 애정운 있잖아. 그게 어케리어스 문 애정운인 것 같아요. 문 어케리어스의 애정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저거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지그들은 몰라. 그게 이 사람들의 애정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정에 가까운데 저게 사랑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직업적으로도 봤을 때 혁신적인 것, 그래서 연구원, 과학자, 발명가, 프로그래머, 이런 게 좀, 사회운동가, 이런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 발휘하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캔서, 개자리 달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의 충동이 강하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누군가가 끼어든다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개자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에 가깝다. 집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개자리 달이거든요. 근데 개자리 달은 집착 많이 해요.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좋아해야 돼.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친구를 뭐 세 명이서 만나면 삼각관계 분명히 빠지지만 세 명 말고 네 명이서 만나도 내 사람을 저 사람이 약간 터치를 한다거나 저 사람이 간섭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캔서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거나 반대로 타인에게 돌봄과 보호를 받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이 사람은 반드시 나만 좋아해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겨준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롭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캔서들이 의외로 까다로워요. 그냥 누군가를 돌보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조금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직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서 타이밍도 굉장히 좋아요. 타이밍 감각도 좋아요. 그래서 이 상황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캔서입니다. 그래서 문캔서는 돈 사랑이 극진해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 사람들은 그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이 있어야, 내가 집이 있어야 내가 안정감을 갖는다.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고,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합니다.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헌신적으로 하는 대상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준다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그래서 정서적으로 친밀감, 유대감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요. 가족처럼 편안하게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 사랑을 또 느끼는 사람들, 그게 문캔서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타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직업 하면 좋겠죠. 의료 쪽이나 교육 쪽이나 상담, 복지, 의외로 요리 분야, 역사 분야 이런 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콜피오도 문정갈이 달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 그리고 문정갈, 특히 물의 원소에 있는 달들은요,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서 사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불의 별자리나 공기의 별자리들은 말을 해야 알아먹거든요. 감정적으로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만일에 나는 불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문이다. 아니, 물이다, 물. 이면 되게 있잖아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연애가 성사가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일단 말이 없는 사람이야. 특히 정갈은 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 에너지를 굉장히 조절하고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복잡 미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정갈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정갈들은 목적의식에 대한 강한 열정을 기반으로 행동하는데 이 문정갈이요. 정갈이 굉장히 깊은 깨끗한 물에서 산대요. 정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면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의 원인, 숨겨진 동기를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비밀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신비로운 느낌, 카리스마를 풍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렬한 정서적 교류에서 풍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문정갈들은 말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금전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그 다음에 금전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를 잘 안 해요.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금전운은, 대략 짐작을 했을 때 긍정으로 갈 것이다, 부정으로 갈 것이다, 짐작은 하지만 이게 완전히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애정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영혼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혼까지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혼까지 사랑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 번 섹스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끝까지 그 자기의 영혼을 털털 털어낼 정도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온 체력이 다 될 때까지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섹스라는 행위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재탄생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섹스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또 뭐 잘한대요. 나는 잘 못 들어봤지만 남자 정갈들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착과 소유욕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딴 여자한테 갔다라고 딴 남자한테 갔다라고 판단이 들면 칼부림 나는 거예요. 이 애정은 그 정도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직업에 있어서도 연구원, 심리학자, 재무분석가 이런 집중력과 끈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문정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문정갈 본 적이 있는데요. 어, 남자는 60대고요. 여자는 50대 초반이거든요. 60대 중반이고 50대 초반인데, 섹스를 그렇게 잘한대요. 남자가. 그 나이에도. 그 한번, 이 여인도 황소자리 여인이라 섹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황소가 만족할 만한 그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어.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물고기 달, 문파이시스. 연민과 동정심, 굉장히 깊고 민감하고 이상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문파이시스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게 연민인지 동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혼몽한 상상, 백일몽과 같은 정서적인 걸 갖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와 하나가 될 때 편함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컵 7번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컵 7번이 이런 상태이거든요. 문파이시스이거든요. 그러면서 혼몽한 상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백일몽과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문파이시스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고 인류와 영적인 이상을 위한 봉사를 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의 희생, 봉사, 헌신, 연민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고요. 금전적으로도 물질의 이익보단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금전 관리에 있어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사랑에 관련되어서도 약간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깊은 연민,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인데, 이 사람들도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이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서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근데 사랑에 대해서도 혼몽하고, 그 다음에 그 금전에 대해서도 혼몽한 상태, 직업에 대해서도 타인을 치유하고 봉사하고 영감을 주는 직업인데 상담, 예술, 의료, 사회복지에서 보람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직업을 할 때 온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장애인들이랑 결혼을 많이 한다. 이렇게도 봐지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인데요. 이 사람 장애인 복지를 하러 갔다가 장애인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이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파이시스들도 약간의 경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계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문파이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의 별자리들 선생님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들이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차트 읽을 때 달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달이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런 거를 읽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달과 태양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도 어느 사인에 있는지부터 찾아서 감정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읽어주시는 것, 그게 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달까지 했는데요. 잠깐 쉬고 수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쉴게요. 네. 네.
자, 선생님들 수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성은 선생님들이 얼마 전까지 수성이 역행을 해서 참 뭐 기한 일 이런 게 좀 많이 생겨요. 수성은 특히 IT 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언어 전달하는 것,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조금 생기고, 계약서 상황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긴다. 그 이제 며칠 전에 그 부산에서 같이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그 선생님이 어 이제 자기 그 가게를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 가게터를 계약을 했는데 이 가게터를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딱 우연찮게 수성 역행하는 기간을 피해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수성 역행하는 기간을 피해서 이제 이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 기간을 잘 피해 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 역행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건물이 동네 쪽에, 동네 그 백화점 있잖아요. 무슨 백화점? 하여튼 백화점 바로 마주보는 그 건물인데, 굉장히 건물이 뭐 깔끔하고 좋긴 한데, 거기가 주차가 안 된대요. 그래갖고 주차를 뭐 격월제로 주차를 한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가게를 얻는데 주차가 좀 중요하잖아요. 주차가 중요한데, 어, 주차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차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동네역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긴 된대. 그런데 주차를 못하면 내가 그 건물을 임대했을 때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깎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어, 전화 온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내가 주인한테 얘기해라. 주인한테 얘기해서 수성 역행 기간에는 이런 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은 내가 말을 해라. 말을 해서 10만 원이라도 깎아라 했더니 절대 안 깎아준다. 주인이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내가 타로 카드를 열었는데 또 호로스코프 벨린을 열었는데 남자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집주인 여자가 절대 안 깎아준다. 그럼 나는 계약 파기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면 이때까지 뭐 300 몇만 원을 물어내라. 뭐 무슨 파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물어내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남자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 집 주인집 남자가 해결을 했다더라고. 10만 원 깎아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수성이 역행을 할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고 막 분쟁거리, 문제거리 이런 게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수성 역행 기간에 문제가 별로 없었는지 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성 역행 기간에는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조심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나중에 이제 행성의 역행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성의 기본적인 핵심은 생각하는 과정,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방법과 의사소통의 스타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모든 게. 근데 의사소통의 방법이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부터 결론을 단도직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소에 의한 어떤 별자리에 의해서 말하는 방법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성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보 처리, 학습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수성은요, 신경계통의 협력, 지적 능력의 표현, 이게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학습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성이 12별자리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의 별자리에 들어가 있다. 불의 별자리에 있는 수성은요, 명확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으로 얘기를 하고요. 행동으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결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진행했는데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험으로 배우고 빠르게 습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불의 별자리는 내 몸으로 행하고 난 뒤에 그거를 습득하는 것. 그게 불의 별자리들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도 솔직하고 많은 말을 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솔직해서 필터링이 없어서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의 별자리나 흙의 별자리들은 불의 별자리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받아들일 때 다소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고 네가 알아듣기 쉽게 팩트를 얘기할 뿐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소통의 방식이에요. 반대로 물의 별자리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거를 불의 별자리에서 싫어해요. 질척거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네 감정을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의 방식이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불의 별자리는 이렇다. 그러면 흙의 별자리는 늘 실용적인 것, 체계적인 것, 결과물 이런 거를 계획적인 것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흙의 별자리예요.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요,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약간의 분석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현실적이에요. 이거를 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이걸 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는지, 이걸 하면 내가 배울 게 많은지, 뭐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흙의 별자리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하나를 배우고 나면 또 하나를 배우고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부정을 가지고 온다. 그런 거는 아예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흑의 별자리들은 신뢰로운 것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으로만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죠. 오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정보는 이 사람들 자체에서 다 필터링해서 걸러버리거든요. 그래서 흑의 별자리들이 하는 말은 조금 믿을만 하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공기의 별자리, 쌍둥이 천칭 물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다양하다. 그리고 공기의 별자리들은 약간 냉정하다. 냉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니까 감정적인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론적이고요. 굉장히 다각도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고 학습의 방식도 아주 흥미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고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죠. 흙의 별자리들은 학습의 방식이 좀 고리타분해요. 고리타분한데 공기의 별자리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적인 토론을 선호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흙의 별자리가 많았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체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고리타분한 학습의 방식을 썼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요, 공기 사인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기 사인에 있어서 학교 생활에 그 약간 힘이 든다 이러면 선생님들도 많이 그만두거든요, 요새는. 많이 그만두고 옛날에 선생님들은 그만둔 게 없었잖아요. 정년 퇴직을 했던 사람들이고 요즘에 선생님들은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휴직도 많이 하고요.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그 쌍둥이 천칭 물병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아이들의 학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인 수업이 아니고요. 활동적인 수업을 많이, 입체적인 수업을 많이 받거든요. 학습의 방식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기 사인이, 그래서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토론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이 영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의 별자리는 개자리, 정갈, 물고기 자리인데, 표현하는 게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좀 섬세하죠. 뭐 표현하는 게 감정적이라서 의외로 공기 사인이나 불의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감정적인 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직감을 쓰고 상상력을 쓴다. 그래서 약간 아까 컵 7번 같이 몽롱한 상태, 백일몽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의 별자리에 있는 수성이 약간 있잖아. 그 명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죠. 학습의 방식도 감정과 관계를 통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감정에 의한 것, 이런 게 있고, 의사소통 방식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성이 가장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공기사인, 그 다음에 흑사인의 처녀자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이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불. 그러면 양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수성은 굉장히 그 발빠른 행성이에요. 1년에 4바퀴를 돌아가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행동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불의 원소에 가면 더 행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직감이 뛰어나고 신속한 사고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양자리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도 빨리빨리 습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소통하는 방식이 단도직입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를 선호하는 대화 스타일인데, 뭐, 그래도 있잖아. 단도직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양자리들은 직업적으로 스포츠를 하거나 군인이거나 기업인이거나 긴급 대응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단도직입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옛날에 축구했을 때, 2002년 월드컵 시절에 보면, 그 히딩크가 이름을 빨리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선배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름 부르고 단도직입으로 얘기해라. 이게 양자리 수성이에요. 그리고 군인들도 그 빨리빨리 의사소통을 하고 단도직입으로 할 말만 진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양자리 수성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속한 판단, 담대한 표현이 주요 장점이고요. 성급한 결론, 세부 사항을 알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약간의 성급하죠. 불의 원소에 있는 사람들이 급해요. 불이 안 그래도 급한데 수성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더 급한 거야. 그러니까 양자리 수성은 생각과 동시에 튀어나가거든요. 행동이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보면 반반인 거예요. 부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행동으로 보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게 이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리에 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급한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옥쌤 혹시 양자리에 수성 있어요? 아, 예, 양자리에 수성 있어요. 양자리에 수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어때요? 양자리 수성. 좀 급해요? 네, 저 좀 그 홈쇼핑 같은 거 할 때 네. 보고 있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해가지고 나중에 반품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맞아. 반품하고. 그러니까 약간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좀 많이 있죠. 양자리 자체가 약간의 충동적인데 수성이 들어가면서 약간 더 있잖아요. 충동지를 부추기는 게 양자리 수성이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양자리 수성이 해야 할 방법이다라는 거죠. 한번 릴렉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양자리 수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의 그런 릴렉스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자 수성도 창조적이고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고 드라마틱한 성향을 보인다. 이게 특징인데 약간의 그 사자 자리는요. 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극적인 게 극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런 연극하는 거 있잖아요. 연극, 연기 그런 극적인 것.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 드라마틱한 것.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약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자수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약간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자신감 있게 학습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자 자리의 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맞다.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라는 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할 때도 좀 자신을 주목받고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자자리가 불의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드라마틱한 표현, 약간의 그런 아름다운 언어,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주목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좀 그렇다. 그래서 직업은 배우나 공연, 광고, 그 다음에 리더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배우의 기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우, 그 다음에 공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공연 장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창조, 창의가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표현, 그리고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표현과 개인주의적인 표현과 과장, 과시, 허풍, 이런 게 좀 많은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만일에 수성과 목성이 합을 맺고 있다라면 그런 게 좀 더 많아요. 과시하는 거, 허세, 허풍, 과장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사자수성만 봐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수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수는 약간 거시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사수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사수 자리의 수성은요. 수성이 폴 상태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수 자리의 수성은 자기가 수성의 역할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수성이 명확한 게 수성인데 항상 거시적인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수의 수성은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해라. 또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된다. 이게 사수의 수성이거든요. 거기에 혹시나 목성이 같이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사수 자리에 수성 하나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약간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표현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수 자리는 숨김없이 낙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교육적인 성향도 보이긴 한데 자기의 그런 활발함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수성이 약간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도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수성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상과 개념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배움을 추구하는 거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학습의 수준은 높다. 그런데 따라가는 게,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상과 개념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원칙과 비전 중심의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이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수수성도 약간 내가 교수를 한다던가 저자, 여행 관련 철학자, 다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잘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표현이라든지 소통이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글 쓰는 일,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여행 관련된 것, 그런 걸 하면 좋겠고,
사수 자리 자체는 시야가 넓고 개방적인 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그냥 근성근성으로 넘어가는 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있잖아요. 수성이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대충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사수 수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자리의 수성은 흙은 현실 중심으로 가거든요. 황소자리 수성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고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수수성이고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성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실한 근거를 찾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황소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의 부분에 있어서도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느리게 따라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소통할 때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화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 위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면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건축, 요리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는 사람들이고, 실용적이고 신뢰감이 있어서 믿음직스럽다. 그런데 고집이 좀 있고, 변화에 저항한다. 이게 부정으로 갈 수 있다. 황소는 매사에 고집이 세고, 변화에 저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황소의 문이든 수성이든, 이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실용성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황소자리다. 그러니까 수성이요. 황소가 흙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성은 좀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림의 미학이 있는데, 황소자리가. 근데 수성이 들어가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약간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황소가 근성근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성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느림하고 약간 발빠름의 움직임과 약간 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별로 친하진 않아요, 둘이가. 그런데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느린데 디테일하고 단단하게 움직이는 게 황소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언어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원래는 말이 빠르고 정보 전달하는데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는데 황소 자리에 들어가고 처녀 자리에 들어가고 염소 자리에 들어가면 이 수성이 신중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느려진다. 그래서 수성의 역할을 제대로 막 수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느리면서 신중해진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녀자리 수성도 마찬가지로 처녀의 특징은 분석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디테일하고 세심한 건데 수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비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자리에 있는 수성은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자리의 수성이요. 스캔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머나이의 수성과 처녀자리의 수성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녀자리에 있는 수성은요, 스캔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처녀의 수성이 있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토시까지 다 기록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체계적으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데 약간 처녀의 수성이 들어가면서 비판적으로 좀 변하는 게 있어요. 표현하는 게 약간 비판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고 이제 이 사람들은 소통하는 방식은 분석적이고 개선점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 개선사항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분석적인 것 이런 거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보고 머큐리를 이 말하는 부분과 연구하는 부분과 이런 거를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회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료인, 편집자, 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 그렇게 읽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여짜리가 은근히 좀
군인의 기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처녀자리. 그러니까 처녀자리에 수성이 있을 때는 군인은 아니고 연구자, 회계자 이건데 약간의 처녀자리 마스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군인을 해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처녀자리 수성은 정확한 분석과 높은 책임감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태도,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은 비판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처녀자리들이. 그러니까 처녀 수성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 수성이 들어가서 조금 더 비판적이고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어, 진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해주면서 자기가 비판받는 건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완벽이 되나요? 인간이 그래도 놓치는데. 그리고 처녀자리는 큰 나무를 보지 숲을 보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완벽함이 완벽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처녀자리는 선택적 결벽이 있다 했잖아요. 어디에서든 결벽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위생에 대한 결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한 결벽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처녀자리 수성은 공부하는 데의 완벽함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강박,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처녀수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염소수성은요, 굉장히 신중하고 전략적입니다. 목표 지향으로 가요. 염소수성은 아까 염소 문 캠프도 마찬가지지만 염소수성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요.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권위 있게 표현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염소수성이에요. 염소 자리는 뭐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유머러스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염소는 약간의 그런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교회를 통제하는 행성 그 별자리인데 거기에 수성이 들어가서 조금 재미있게 위트 있게 유머러스 하려고 하나 너무나 진지하고 조심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권위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재미는 없다라고 봐지는데 여기에서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공부,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는 공부,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능력에 있어서, 흑의 별자리들은 발 빠르게 진행은 안 됩니다. 근데 처녀수성 빼고요. 황소나 염소는요, 학습이 막 있잖아. 진도가 빨리 나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나의 목표, 나의 책임 중심의 대화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와 책임감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직업으로는 관리자,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이런 게 적합하다라고 봐지고 전략적인 사고, 높은 책임의식이 장점이고요. 말을 억제하는 경향, 약간의 경직된 태도, 이게 부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염소자리 수성도요, 할 말만 하기 때문에 별로 안 해야 될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억제되는 편이죠.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무뚝뚝한 표현이 되게 많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흑의 별자리들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질문 없으면 공기 들어갈까요? 예. 네, 공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의 수성, 쌍둥이 자리 수성 굉장히 기민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요. 호기심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그 멀티로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게 쌍둥이 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수성은 내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안다. 그런데 이게 지식적인 깊이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다양하게 발 빠르게 알아먹는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빠르고 유창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를 많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쌍둥이 수성입니다. 쌍둥이 수성은
내가 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재미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쌍둥이 수성이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부분에서도 다중적이고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뭐 집 청소를 해도 이 방 저 방 해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쌍둥이 수성이 학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다중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소통은 즉각적으로 합니다.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지적인 교류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죠. 공개 쌓이는 지적인 교류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인 교류를 가지고 움직인다. 직업적으로는 기자나 광고인, 통역, 강사 뭐 이런 게 좀 어울린다라고 보고 지적인 유연성, 창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산만함, 산만하죠. 좀 산만합니다. 제모나이 자체가 산만한데 수성이 들어갔으니 더 산만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피상적인 것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쌍둥이 자리에 태어난 아이를 아침 일찍 밥 해갖고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이 맨날 지각한다고 전화가 와서 니 도대체 뭐 하노? 라고 물어보니까 집을 나가면서부터 학교까지 들어갔을 때 문방구에서 오락 한판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가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서 내가 생각했던 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주 다양한 데 관심이 많아서 여기 가면 이거에 관심 가지고 저기 가면 저거에 관심 가지고 이게 쌍둥이 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수성은 조금 좀 기민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칭자리 수성 지금 이 화면이 안 움직이네. 천칭자리 수성은요 약간 공정하다, 균형 잡혀 있다,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천칭자리 자체가 우아하잖아요. 우아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그레이스, 우아합니다. 우아하고, 조화롭게 표현하고, 공정하게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천칭자리 수성이고요. 굉장히 공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학습에 있어서도 관계와 맥락을 통한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학습에서도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통하는 방법은 나하고 너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양쪽의 관점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법조인이나 외교관, 중재자, 디자이너, 이런 쪽이 적합한 직업이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탁월한 중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너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중재 능력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라고 봐지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병수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혁신적이고요. 미래지향입니다. 혁신으로 가고 미래지향으로 움직이고 기존의 그러니까 틀을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병수성도 마찬가지 미래 혁신적인 것, 미래 그 연구원, 과학적인 창의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독창적이고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공기 사인에 있는 제머나이 수성, 물병자리 수성, 이거는 자기의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펼쳐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고요. 이 사람들의 학습 능력도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구원이 정말로 적합하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IT나 과학자나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좀 어울리는 건데, 일단 개념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는 잘 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수성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그런 혁신적인 사고, 뛰어난 그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게 개념과 원칙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혁신적인 것,
그리고 뛰어난 객관성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인데 약간의 주의사항은 극단성이 있어요. 극단성. 그러니까 약간의 극과 극으로 가는 거고 실제보다는 그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상주의를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혁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로 가는 게 조금 많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약간의 그런 현실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게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로 카드에서도 17번 별 카드가 물병자리 카드인데 이상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을 가지고 움직여라.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병자리는 미래 혁신, 미래지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성도 좀 가지라, 현실성도 챙겨라.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물병수성도 약간의 실제와는 거리감이 있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성까지 했는데 물의 원소 수성 빼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물의 원소 수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달하고 수성 발빠르게 움직이는 행성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현옥쌤은 오늘 좀 급하게 나가긴 했지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교수님. 네, 제모나이라서 아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선생님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모나이는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다. 하지만 깊이 움직이는 것도 이제는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은하쌤은 어땠어요, 오늘? 저도 재밌어요. 저는 수성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원리 원칙 이거 하고 약간 이상주의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수성을 많이 쓰면 선생님도 이렇게 수성을 많이 쓰니까 이런 공부를 하겠지. 우리 현옥쌤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오늘은 수성까지 했고, 물의 원소 했고,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라고 한 주 뺐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쉴게요. 예, 네, 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약간의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